안녕하세요. 변준마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났네요. 봄 기운이 완연하다 느껴질 정도로 길거리 지나시는 분들 보면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더라고요. 이제 곧 꽃내음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오겠죠? 여러분 혹시 봄 타시나요? 봄만 되면 모든 걸 팽개치고 뛰쳐나가고 싶은 변준마입니다.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도대체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거는 알겠는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건지, 소송 중에는 내가 또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소송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 소송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배우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제일 먼저 마음이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무료 상담으로 전화 상담부터 진행을 해드리고요. 전화 상담 후에 방문 예약을 도와드려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담으로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대부분은 또 방문을 선호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서류들, 필요 서류라고 하는데요. 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오시면 돼요. 주변 동사무소 가셔서 발급하시면 되고요. 신분증 가져가셔서 내 거, 배우자 거, 우리 미성년 자녀 거 모두 발급이 가능하시니까요. 발급해서 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책 사유 등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면 이제 전화 상담을 할 때 들은 것 중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좀 추려서 지참해서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마음이 맞는 변호사님을 만났다면 이제 소송은 변호사님께서 착착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네, 다만 변호사도 사람이니까 상담할 때 들은 얘기를 전부 다 기록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적는 편이기는 한데 사실관계라는 게 듣는 사람 입장하고 말하는 사람 입장이 또 달라서 서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한 부분을 좀 귀찮으시더라도 글로 작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고는 있어요. 상담하실 때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더 적어주셔도 되시고요. 적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로펌에서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대로 작성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 타자를 못 치신다 그러신 분들은 카톡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카톡으로 길게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고 그걸로 이제 소장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의뢰를 하셨을 거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한참 동안은 좀 쉬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하니까요. 네, 다음 절차는 이제 소송의 제기입니다. 적어주신 내용하고 상담을 기초로 저는 소장을 작성을 할 거예요. 주신 증거들을 첨부를 해서 법원에 제가 제출을 해드릴 거고요. 제출을 했으면 이제 소송 시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법원에서 이제 송달료, 인지대, 이전 등기 비용 등등 수수료 같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부여한 계좌로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 계좌에 납부를 해주시면 법원에서도 일을 시작을 합니다. 만약 이제 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기 위해서 배당 절차라는 걸 거치게 되고요. 상대방 배우자한테 보내야 할 서류들을 첨부를 하는 등의 일처리들을 해요. 그래서 모든 작업들이 마쳐지면 상대방한테 소장하고 서류들을 함께 송달을 하고요. 송달은 보통 우체국 등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을 받으면 상대방한테도 이제 소장 내용을 봤으니까 네 답변서를 제출을 할 시간을 줘요. 답변서는 30일 기한을 주고 있고요. 그럼 서로 서류는 왔다 갔다 한 거죠. 아마도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상대방 재산이나 소득 이런 걸 낱낱이 파악하기 위해서 수십 건의 증거조사 신청을 해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재판 혹은 조정 기일을 지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요. 조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진짜 전국 여기저기 전라도 순천까지 웬만한 법원은 다 사건 진행을 해봤는데 조정을 꼭 반드시 먼저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을 해보면 대부분은 조정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가끔 재판을 먼저 진행하기도 해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이 됐다라고 한번 볼까요? 조정 기일이 뭐냐? 아마 제가 제일 선호하는 이혼 절차인 조정 신청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 조정 신청이 소송 중에 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조정이에요. 저랑 의뢰인 그리고 상대방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조정실에 함께 가게 될 거고요. 우리한테 이제 원만하게 협의를 좀 해봐라 이러면서 1시간의 시간을 주어져요. 조정위원님께서 중재를 해주실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행해지는 협의는 정말 대단한 효력을 발생을 해요. 협의하에 정해진 내용을 문서로서 그 즉시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확인 후에 사인을 하고 그 방문을 나오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문제도 거의 끝, 재산 분할 문제도 거의 끝. 다만 이제 아이 문제는 남기는 하는데 웬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된 내용은 조정 조서로 받아보게 되는데요. 그냥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 내용으로 소송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 한두 시간 동안 정해진 게 확정된 판결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의뢰인분들한테 조정에 함께 가자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날만큼은 법원에 나와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그런 재판이 열리죠. 재판은 당사자분들이 거의 참석은 안 하시니까 일정 있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재판 때 뭔가 땅 결정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스토리를 빨리 전개를 해야 되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변호사가 몇십 분씩 막 의뢰인을 위해서 주장을 펼치고 막 일장연설을 쏟아내고 이런 모습들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 참석을 잘 안 하시긴 하세요. 당사자분들이. 그래서 재판은 이제 몇 차례 진행되실 건데 뭐 한 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그런 건 정해진 거는 없어요. 이렇게 재판을 계속 하다가 더 이상 서로 주장할 게 없는 순간이 오면 변론을 종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종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결과가 나오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종결만 한 거예요. 판결은 선고 기일이라는 거를 따로 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변론 종결을 하면 2, 3주 이내에 보통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하고요. 그날 간략한 소송 결과를 판사님이 이렇게 직접 불러줘요.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상세한 내용은 그 며칠 뒤에 받아보는 판결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먼저 내가 시작을 하는 거요. 그쵸. 그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먼저 소송을 시작을 하면 내가 원고가 되죠. 맞아요. 상대방이 피고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소송을 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소송을 했고 저 사람은 소송을 당했어가 되죠. 이게 법리적으로는 누가 먼저 했는지가 전혀 문제되는 게 없는데 근데 사실 일반인들의 의식으로는 내가 소송을 했고 내가 원고라고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저 오늘 당장 그냥 빨리 숙장만 접수해주세요. 진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원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차이 없어요 라고 설명을 드려도 근데 제가 원고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